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유식에 처음 우리가 유식학을 보면 가설로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설이란 말은 가정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가설이란 말이 왜 필요한지 그것은 부처님의 삼법인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요. 부처님의 삼법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법에 도장을 찍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그렇다면 이것은 제법무와 제행무상 열반적정이란 말들은 웬만한 불자들은 다 들어보셨고 공부했으리라고 봅니다. 제법무와 일체법에 일체에 내가 없다. 제행무상 모든 상들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다 변한다는 거예요. 뭐 열반적정은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나라는 것은 있는데 왜 없을까? 예, 태어나면서 나라는 존재의 이름이 정해지죠, 그죠? 요즘은 모태 속에서 태명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이미 이름이 지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자기 이름이 주어지죠. 그 이름을 좋게 짓는 거죠. 예,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이름이 나쁘다, 이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이게 오행에 맞춰서 짓는 거거든요. 예, 오행이라 하면은 뭐 토금수, 목, 하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에 구성하는 이제 물, 불, 나무, 흙, 기운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너무 한 가지로 치우치면 좀 사주가 안 좋다 해서 이름으로 보완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사주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름이란 게 나의 존재죠, 존재. 내 이름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없다고 했느냐.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라는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태명이 나의 이름으로 또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의 엄마라면서 나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 엄마 하면은 내가 기가 쫑긋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나이가 돼서 어머니라는 이름에도 우리가 불리면 그냥 내 이름이 아닌데 어머니 하면 또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하면 고개를 돌리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해도 또 우리는 무심코 고개를 나라고 생각하고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란 존재가 하나로 있지 않다는 거죠. 어릴 때 아무개로 들리다가 그 다음엔 누구의 엄마 또는 어머니, 할머니란 존재 또는 절에 가면 보살명을 받아서 어떤 보살님 이렇게 나의 존재가 여러 형태로 바뀌는 거죠. 또 뭐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나의 또 지위대로 이름을 불리지잖아요. 무슨 뭐 가정님, 부장님 하는데 그냥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란 존재가 없다. 정해진 내가 없다. 그래서 공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제법무화가 좀 쉽죠. 유식에서는 아공, 법공, 아와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처님의 삼법이라는 얘기와 유식에서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내 존재와 일체 대상의 법, 물질, 세계가 없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가설이냐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가정에서 이야기한다. 없는데 나도 없고 법도 없는데 있다고 하자.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불교대학에서나 교리 공부나 경전을 또 공부를 하게 되지만 사실 공사상에 부딪혀서 법문을 들으면 맞다고 손뼉을 치지만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갑자기 배가 고픈지 갑자기 집 생각이 난다든지 곧 바로 나한테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제법무와 재무상 열반적정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죠? 항상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행위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유식은 인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다면은 의식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의식해서 제대로 너가 아닌 의식은 바로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악한 의식은 선한 의식으로 바꾸고 잘못된 의식은 바른 의식으로 바꾸라는 게 유식이에요. 의식을 바르게 알아차려서 바른 쪽으로 가라는 거죠. 불교의 약간의 이제 어려운 점이요. 불교 용어에 부딪히고 또 공사상에 부딪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는 것에 부딪히고 내가 보는 대상에 많은 욕망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법문들이 되어 있지만 이해는 가지만 사실 실천이나 수행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유식을 다른 측면으로 풀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없으니까 나는 있다고 가정하자 가슬로 이제 그냥 중생계에 사람들이 하는 의식 상태를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공사상은 마지막에 가서 이 의식 상태,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세계가 있는 이 대상이 있는 이 세계를 철저히 알아서 그것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방향을 공적으로 공사상적으로 털면은 쉽게 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와 한번 유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슬로 시작한다는 이 말은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 가슬에서 제일 처음 유식이 나오는 부분이 전오식입니다. 오늘은 전오식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전오식이라 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5개월째부터 감각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했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5가지가 이미 5개월부터 만들어져서 이 의식들이 생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가지고 있는 존재죠. 나의 존재. 이 존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눈은 색을 본다, 물질을 본다고 설명을 했죠. 색을 보되 어떤 색을 볼 것인가? 좋은 걸 봐야 되죠. 그죠? 내가 만약 향기로운 꽃을 봤을 때는 꽃을 사고 싶고 그 꽃을 사서 집에 장식하고 싶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또 미적 감각이 튀어나면 나의 진로가 뭐 미에 하거나 예술가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처럼 어떤 나쁜 것에 도둑을 맞았다든지 이러면은 뭔가를 자꾸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의 어떤 미래 지향성이 조금 조심스럽고 판단력이 약간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한 가지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도 조금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을 확실히 해보면 그런 마음을 바로 지금 알았으니까 고치자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내가 그런 나쁜 일에 마음을 더 많이 쓰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게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불안이라는 게 51심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편안한 안이란 마음이 있어요. 또 편안한 안자라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안정된 안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아니야, 괜찮아, 안으로 자꾸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잠깐 무의식적으로 내가 인연되어서 만난 것이 나의 성품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죠.
견성, 성불. 예, 성품이 바뀌면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좋은 것을 보기를 애쓰자. 나쁜 것은 조금 가려고, 좋은 것은 좀 더 명확히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건이고 5개의 건 중에 기가 있죠. 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사음은 말리고 뭐 흥정은 붙인다 하지만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흥정도 역시 진리에서 보면 그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그냥 참견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말리다 보면 요즘 세상에 자신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보시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이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걸러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일에 말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제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능력이 있을 때는 참여를 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싸우거나 내가 한 대 맞을 수 있는 성향이라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식의 활동이에요. 예, 단지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상태로 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돌린다. 한 번 더 생각해서 옳고 그름이나 또는 누구나 다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 정신이 있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데 내가 인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는 말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도 있다는 거죠. 예, 누구나 이로운데 귀를 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코도, 이 혀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5가지 감각기관, 우리가 날 때부터 가져온 이 감각기관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씩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컵을 볼 때 컵에 커피가 있다면 뭐예요? 커피를 마셔야지 눈으로 보죠? 입으로 또 맛을 음미를 하는 거예요. 커피 맛이 어떻겠다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과 또는 코의 냄새, 커피의 향기, 또 입의 맛, 이렇게 3가지 작용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상이죠. 네, 대상, 컵을 봤을 때 우리의 감각기관의 의식이 하나로 일어날 때가 있고 3가지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5식의 의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이다. 5개의 숫자 5에 5가지 감각기관인데 4가지는 얼굴에, 자기 얼굴에 눈, 귀, 코, 혀가 있고 그것을 받치는 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전5식이라는 용어가 쉽게 접근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전5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로는 6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